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8일 비트코인 시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 진짜 그지같이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흔들어 제끼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크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큰 그림 한번 체크하고 이후 흐름에 대해서 예상 한번 해보고 대응할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차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큰 범위에서의 그림을 정해놓고 그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체크해두고 그리고 이후 작은 패턴 안에서의 흐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가면서 공통구간을 찾아먹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큰 중기 관점 기준으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오르고 여기 추세 이탈이 나면서 조정의 시작 A, B, C의 형태로 떨어지는 게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 어딘가에서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는 조금 명확하게 빠지는 기준이 아마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 만약에 박스권 횡보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의 횡보를 하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기간 횡보로 조정을 마치고 나서 날아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번 자리까지 가는데 3번 자리 안에서도 크게 박스권을 그리는 그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게 박스권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두 가지를 봤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상승이라면 첫 파동 상승 이후 3번 자리에서는 시간이 아주 많이 끌리지 않고 V 반등을 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 추세만 유지된다고 하면 괜찮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왜? 만약에 이게 상승이라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이후 눌림폭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데 기간적 조정을 가지거나 혹은 가격적 조정을 가질 때 이 정도의 가격적 조정이면 상승분을 거의 다 뱉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눌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튕겼다는 걸 보고 여기에서 이 추세를 살려낸다면 기간 조정이 없이 이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을 마치고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건 2번 자리 돌파 기준으로 돌파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2번 자리 지지를 잘 해준다면 혹은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그래도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일봉 22편과 2번 자리도 다 깨지고 이 추세도 다 깨지면서 다시 한번 흔들어 제꼈습니다. 진짜 악질적인 무빙이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매 영상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설명드리고 작은 그림 안에서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부분 안에서 데일리 매매 오늘 혹은 내일 정도 이틀 양일간 정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뷰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준으로는 여기 이탈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와서 여기서 자리를 깔아준다면 혹은 이 추세 지켜준다면 롱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 현재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된다면 하루 전 혹은 이틀 전 영상까지 연이어서 보신다면 왜 이런 이유가 나왔는지를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큰 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큰 뷰에서 보면 현재 5대5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5대5라고 하면 어떤 게 5대5냐? A, B, C로 빠질 확률 5,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3번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는 거 5, 반반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주요 자리는 두 가지의 주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직 살아있는 이 추세선. 자, 이 추세선이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들어와서 리테스트까지 받은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좀 올려준다면 이 추세를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준다면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추세, 이 저점이 다시 한번 깨지는지 보는 게 1번 포인트.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지금 저점들이 다 모여져 있는 자리가 분명히 보여요. 이게 3번 자리 언저리랑도 겹치는 자리인데 이 자리 안 깨고 그냥 진짜 악질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밀고 여기에서 오르거나 혹은 약수입하고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지금 큰 뷰에서 여기서 수렴을 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수렴은 거래량이 점층적으로 줄어야 합니다. 큰 뷰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가다가 A파, B파, C파, D파, 뭐 2파가 절단이 나더라도 어쨌든 돌파가 나면서 거래량이 탕 튀겨야 수렴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보시면 어때요?
중간중간 거래량 튀는 것도 작은 봉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팍 튀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내려올 때. 그쵸? 이거는 4시간 봉을 봐도 명확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중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삼각수렴은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보인다. 예쁘지 않다. 그리고 거래량이 튄 걸로 봐서는 삼각수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마켓 패턴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3마켓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응축 발산, 아래 위 유동성 다 수입하고 올라와서 다시 응축하고 가는 형태, 뭐 이런 형태를 많이 보시던데, 뭐 그런 형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3마켓 패턴 역시 이 부분에서 뭐 응축, 발산,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수입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크기도 좀 다르지 않나 싶지만, 만약에 이 패턴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선 큰 범위의 응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나리오가 두 번째 50% 확률, 그러니까 A, B, C로 빠지는 거 5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리 깔아주다가 이 추세를 살리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런 응축 구간을 가지고 날아가든, 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5대5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갈리는 자리는 아마 요 자리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로 판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A, B, C로 빠지려면 여기 저점이 낮아져야 여기서 리테스트 주고 빠지든,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킨다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날아가든, 요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안에서는 지금 매매하기에 사실 딱히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요런 꼬리 자리까지 깨질 거를 감안하고 이 범위를 롱을 받아서 이후 상승을 노리던지, 혹은 여기에서 하방 이탈하고 이런 자리들이 리테스트가 왔다, 뭐 이 3번 자리가 됐든 이 꼬리 자리가 됐든 이런 자리에서 리테스트가 왔을 때 한 번 더 빠지는 걸 판단하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요 단기 추세 빠질 때 요 정도까지 단기 숏은 공통 구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 3번 자리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추세는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빠진다고 하면 단기 숏 자리가 짧게나마 나올 수 있죠. 여기서는 손익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노려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의 단타 자리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뷰에서 한번 체크하고, 그 큰 뷰의 시나리오들 중에서 공통 구간이 나오는 구간들을 짧게 단타로 들어와가지고 데일리 매매 혹은 짧은 매매들을 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는 관망을 했지만 단타 칠만한 자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제가 어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제가 여기에서 떨어질 때 롱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번 자리 언저리에서. 그러고 나서 올라올 때 그냥 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스탑로스만 잡고 있었는데 여기가 로스가 터지면서 저는 매매를 종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망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 지켰어야 한다. 일봉 22평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진 이상, 여기가 이탈난 이상 저는 일단 관망하겠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리테 숏을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타 큰 범위 안에서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가 틀릴 경우에 반대 역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는 경우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초보분들께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들 안에서 중간중간 겹치는 자리들을 보고 내가 방향성이 틀렸더라도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매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관점 기준으로는 항상 최종 관점은 단기 매매 기준으로, 즉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제가 다음 영상 찍기 전까지의 무빙을 예측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큰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하루 혹은 이틀 전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는 도미넌스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제가 주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단기 주요 라인을 지금 비비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올라타면 95K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더 기준으로 이 자리를 뚫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잘 보면 되고, 여기에서 그리다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 빠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요 자리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고, 주요 자리까지 가면 꽤 상승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언저리, 변곡 언저리는 굉장히 손익비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테더라인도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중요하게 보시면 아마 매매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관점 영상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항상 방에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혼란스럽고 추세선이던 지표던 그런 부분들을 막 넘나들면서 애매한 자리에서 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상태를 계속 만들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
큰 뷰에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보시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 매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롱 짧게 먹었지만 어쨌든 먹었고, 여기에서 숏 쳐가지고 여기까지도 또 숏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올 때에도 짧게 롱은 2번 자리까지는 먹었는데, 이렇게 문제는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역시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저 다시 한번 큰 뷰 체크하고, 큰 뷰에서 공통자리가 뭐가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매매 세팅을 하는 거, 그냥 온전히 정말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 영상으로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당장 조금 어렵고 잘 안 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굉장히 제 경험상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한 번씩 안 풀릴 때 브레이크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관점이 틀렸나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규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